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도 증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각별 종목들 리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했던 지수 반등의 가장 중요했던 모멘텀이 일단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죠. 미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이 추가로 했던 발언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은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그 금액 규모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처음에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민주당 내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상원의회에서 민주당석을 차지한 어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규모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추진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민주당 임원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급반등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블루웨이브 실현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은 일단은 필수적으로 이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하나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급반등을 나왔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분을 완전히 이제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는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일단 채권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 채권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산 시장이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자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점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금리를 지금 FED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해주면서 채권 매입을 해주면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당분간에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런 식의 자산 매입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용이 안정화되면 그래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러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세울 겁니다. 그게 이제 테이저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증시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이 테이저링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자산 매입 축소를 할지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치보다 빠르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면 연준에서는 뭐야 생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네. 우리가 자산 매입 축소를 하자. 테이저링을 진행하자. 그렇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올라왔던 자산 시장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환율인데요. 환율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서 막 강세, 막 갑자기 약세, 워낙 약세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달러 약세를 막 추구하진 않는다. 어느 정도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에 있어서 크게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시그널은 미국에서 대규모의 통화 정책,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 나오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들이 솟구칠 때, 다시 한번 솟구칠 때, 그때 연준이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영향들을 보면서 저희가 비중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발을 뗄 때가 됐다. 이제는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이때 당시에 제가 이게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단기적인 조정일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타날 그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세울 입장이고 연준에서 또한 금리를 인상시킬 그리고 테이퍼링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경제 회복, 고용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주식 시장에 발을 담궈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그 차트 보면서 이렇게 뭐, 아, 이렇게 밑골이 달렸으니까 내려갈 거다, 밑골이 달렸으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장기적인 추세의 방향에서 안정성 있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 지수가 이렇게 한번 밀릴 것을 예상하고 단기 투자로서 이렇게 종목들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그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제 엔바이오니아죠. 엔바이오니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매수를 진행했던 구간이 이때였죠. 이때 한번 크게 밀리면서 반등 나오고 해서 이때 이제 1차 매수를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2차 매수 라인은 이 7,300원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라인 짚고 다시 크게 한번 지금 반등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전에 박스권 라인까지 뚫으면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8,700원 라인에서 안착을 시켜줬어요. 크게 내리지 않고 8,000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흘러내리면 급등 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양봉하면서 흘러내리면 밑으로 크게 한번 흘릴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전에 한번 전고점 라인에서 안착을 시켜주면서 반등을 했던 점에서 강한 상승을 좀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지수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장에 힘입어서 오늘 6% 정도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9,400원 라인은 어떤 라인인가? 9,400원 라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제가 잡은 1차 저항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1차 저항선 라인을 강하게 이번 주 안으로 뚫게 된다면 2차 저항선이 1,500원 라인에 이제 지지 저항을 받게 되는데 1,5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한번 흘러내리면서 조금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미 한번 상승 시세를 한번 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밀려나면서 또 부지부지한 이런 실적을 보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항선 라인이 이렇게 그어지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서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노리고자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홀딩해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 GLP 산업 그 엔바이오니아가 습식 공정의 부직포 생산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R&D 개발로서 현재 수소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인 GLP에 대한 생산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걸, 기사화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하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괜히 만약에 여기에서 그 잘못 팔았다가 한번 이게 뚫고 올라가는 시세 만약에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놓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 생각입니다.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단은 시총 자체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수급 자체도 지금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이죠. LS 일렉트릭은 제가 이제 이때 매수를 진행했죠.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날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날 다음날 이제 지수가 급하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에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또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1차 저항선 라인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8,000원 라인에서 지금 한번 조금 밑으로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7천 제가 이제 매도 목표가로 1차 매도 목표가로 본 라인은 71,500원 라인인데 71,500원 라인으로 본 이유는 여기 전에 이제 한번 큰 상승을 보였었던 라인에서 저항을 보일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저항선 라인이나 지지선 라인을 볼 때는 차트를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차트를 넓게 보셔서 라인을 그어야셔야지 가까이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멀리 있는 위주 선들로 해서 저항선 라인을 지지선 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 줍니다. 사실 지금 라인에서 뭐 싸다라고까지는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ESS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종목이에요. 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도 ESS 산업은 제가 산업 분석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과도화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면 될수록 주목받을 산업은 ESS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LS 일렉트릭은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제가 이제 좀 크게 들어간 종목 중에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두산 바켓이 지금 가장 비중이 제일 크게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나서 지금 여기 박스권 윗부분 상단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때 제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민주당의 상원 의석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원 의석이 정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상단은 뚫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민주당 상원 의석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따라서 기대 심리로서라도 이 상단은 뚫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상원 의석이 정해지면서 블루 웨이브가 실현이 되면서 상당 터치를 한번 하고 흘러내렸죠. 그런 의미에서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누르는 세력이 있다. 굉장히 많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은 이제 연기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수급 차트를 봤을 때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두산그룹에서의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 이슈상 두산 바켓의 주가를 조금 누르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수급이 조금 꼬여서 지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이 어느 순간 딱 풀리는 순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점에 자꾸 올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안 올라요. 진짜 뉴스에 팔라고 하는데 뉴스에도 반응을 잘 안 해요. 크게 상승을 보이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수급에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왜 있지? 라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연기금이 많이 파네? 연기금이 왜 많이 파이지? 이러한 지배구조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두산바켓이 오르면 안 되구나. 그런 면에서 연기금이 조금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관계가 쌓이고 보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조금 홀딩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더 강해지겠죠. 일단 기업 가치에 있어서 변화는 정말 없다.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해야 될 구간인 것은 확실하다. 왜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경기부양책 2월 달에는 대규모 이런 재정 정책을 내뿜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공약에서 말씀드린 이 대규모 건설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월 달에 내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서 나타내는 이런 법안 발의들이. 그래서
빠르면 2월 초에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한국 주식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산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건설 인프라를 해서 미국의 도로, 항만, 뭐 교통 이런 부분들을 노후화된 것들을 새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일단 물론 대형 중소형 중대형 건설 기계들도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존에 깔려 있던 것들에서 이제 새로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 기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마켓이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양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2021년도의 이익 전망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런 판단에 있어서 좀 믿음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익이 굉장히 큰 상승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주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게 지금 당장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때문에 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세 한번 받아서 큰 상승을 이룰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먹었을 때 정말로 실력으로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해서 뭔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싸다. 지금 이거 바이든 테마로 대규모 부양세 테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일단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산마켓 엔바이오니아, LS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수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안 떠? 이수학은 이제 한번 여기에서 매도 치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일봉으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30분 봉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30분 봉 상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전고점 라인으로 뚫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현재 사실. 그래서 이 수학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너무 밀리는 거 아니야? 일봉에서 이거 16,000원 라인 이게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봉만 보셔서 그래요. 지금 너무 촘이 천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30분 봉으로 해서 조금 넓게 펴서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제가 1차 저항선으로 잡은 15,6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뚫으면서 올려놨습니다. 15,800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을 뚫으면서 상승 구간으로 한번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학은.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서 중앙선 밑에 라인에서 흘러내린 거를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강한 장에서도 또 시장보다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바이든 테마에서 조금 묶이면서 좀 대세 상승으로 한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두산 펠스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DIC 소송 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 해서 지배구조 이슈하고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매각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불확실하고 현재 그 DIC 소송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좋게 나왔음에도 이렇게 눌린 것은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리스크가 확실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다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나 매도를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8,000원 라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 지금 8,000원 라인이 저번에 한번 제가 밑바닥에서 찍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큰 하락을 보이기 전에 이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8,000원 지지 라인은 꼭 지켜줄 것이다. 8,000원은 지켜주고 7,700원은 지켜주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막 기업 가치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고려해 주실 점은 아마 이제 7,700원 라인은 무조건 지켜줄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만약 매수로 진행된다면 이 8,000원 밑에 7,700원 라인 이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 안전하게 수익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은 매각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낫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1월 31일까지 해서 스파 체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또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DIC 소송도 좋게 마무리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매각 체결이 되면 좀 크게 한번 상승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TSC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성 T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두산바켓과 관련돼서 미국 매출 비중이 좀 크면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가능성으로 해서 두산바켓과 비교하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요. 진성 TSC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이 윗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뚫고 다시 한번 뚫을 기세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윗꼬리 기준으로 해서 바이든 테마와 정확하게 묶이면서 지금 앞으로는 주가가 이 레벨업을 하는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시기적으로는 바이든 테마와 대규모 부양책에 맞물려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 한번 주가 상승을 크게 한번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성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뭔가 꼬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시장 반응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두산 바켓인데 수급적인 꼬임으로 인해서 두산 바켓보다 지금 당장은 진성 TC에서 그 밸류를 좀 많이 먹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급 꼬임이 해소가 된다면 시세 차익으로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두산 바켓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진성 TC 주주분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 수혜 가능성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요. 2월 달까지 그 대규모 부양책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고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재까지 진성 TC를 보유하고 있었을 거라면 이 종목 시세 차익하고 두산 마켓으로 갈아탈 가능성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좀 많이 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레벨업 한 단계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큰 분출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6월 달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마지막으로 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가 제가 굉장히 지금 종목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눌릴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다 좋은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전체적으로는 산업별로 봤을 때는 일단 건설기계 쪽이 조금 더 많죠. 건설기계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수소연료전지 GLP 그다음에 ESS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군수업 관련된 계통인데요. 어제는 굉장히 이 군수업이 많이 올랐었죠.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미국 전 세계적으로 ETF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냈던 ETF 투자 주관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기로 유명한데 그 회사가 테슬라의 초창기 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큰 수익을 났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요즘 들어서 이번에 포트를 바뀌면서 투자를 하는 그 섹터가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우주항공 군수업. 그래서
이 부분에 반응해서 한국의 이 투자자들이 이 군수업과 항공우주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어제 한번 크게 반등 딱 오르고 오늘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항공우주주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 항공우주에 관련된 가치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꿈을 파는 회사가 잘 되더라고요, 주가는. 어,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확신하는 부분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사게 된다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왔을 때 이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과열이 좀 진행돼서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이 섹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우주항공 산업 자체는 이 꿈을 파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제약주든 뭐 정말로 이런 기술 혁신 기업들은 주가 상승의 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일단은 대기업인 하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LIG 넥스원도 같은 논리예요. 지금 군수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산업이 좋아요.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넥스원이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라인, 전 고점 라인을 한번 이번 달에 뚫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야 어차피 야 이걸 뚫고 올라가서 조정받을 바에는 그냥 지금 사서 뚫었을 때 팔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때에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도 절대 사지 않아요. 무조건 조정받을 때 사요. 어차피 좋은 기업들은 그렇게 조정받고 나도 다시 올라요. 음. 그래서 조정받을 때 안정적으로 제가 매수 라인 그어가면서 지지 라인 그어가면서 그때 매수를 진행해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올라갈 때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원칙을 좀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위험 구간이고 LIG 넥스원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보실 만하다. 군수산업 섹터는 앞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국방부 예산안이 앞으로 늘어날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국가의 군수 산업이 해외 매출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내수 산업이 성장하고 해외 매출까지 비중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안 성장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 늘어가고 그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이게 산업이 안 늘어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군수업은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볼만하다. 그 실적에 기반한 성장이기 때문에 군수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항공우주 관련 섹터는 가치주입니다. 정말로 그 가치에 대한 그 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차이점이 있죠, 각각에. 근데 그런 두 가지를 다 잘 하셔야 돼요. 경기 성장주와 가치주 둘 다 이제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종목 리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조금 조잡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조금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항상 만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두산 바켓 주주다 해서 이렇게 두산 바켓 얘기만 듣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성장할 산업, 앞으로 가치가 보일 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에 있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시면 그게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주식 공부에 있어서 게을러지는 순간부터는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게을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뭐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뭐 운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좀 게을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은 비례한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안정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